네, 안녕하세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안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전히 이런 호흡으로 올해도 또 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옷차림이 왜 그러시죠? 옷차림이 오늘 너무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네. 뭐 소개팅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평소랑 너무 다른데? 어디 결혼식 갔다 오셨어요? 부동산이 지금 태양건설 워크아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기저기 조금 다닐 곳이 좀 많았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일단 태양건설을 그렇게 두고 저희는 또 그래도 투자처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태양건설 같이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증권은 또 요즘 좀 네, 너무 좋거든요. 증권 자체가 밝진 않지만 또 IPO 시장은 아주 밝음입니다. 정말로. 네, 그러면 오늘도 살짝 얘기하셨는데 오늘 IPO 조금 네, 둘러보긴 하는 건가요? 네, 사실 IPO 소식을 들고 왔는데 들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새해 첫 달부터 IPO에 나서는 기업이 9곳이나 됐거든요. 9곳이나 네, 이번 달만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 네. 기업이 9곳이나 됩니다. 저 사실 IPO 뭐 네. 엄청 큰 금액은 아니라도 사실 최근에 엄청 알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혼자 좀 잘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지난해 말부터 네. 정말 IPO 시장이 정말 흥행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마지막 IPO였죠. 바로 DS단석이 따따블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DS단석을 저는 받지를 못했는데 따따블이면 거의 10만 원의 공모가에 들어가셨으면 40만 원에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혼자 맛있게 아니에요. 또 하셔야 그럼 제가 정말 진짜 아쉽습니다. 진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도 네. 한 주만 사셨어도 30만 원의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그만큼 지금 IPO 열기가 엄청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기를 좀 이어서 이번 달엔 또 어떤 IPO가 나서는지 기업들 한번 짚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 바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너무 많아서 좀 읽어야 돼요. 지금 이 기업명을 다 외울 수가 없었어요. 9곳에 달하니까 지금 이번 달에 들어가는 대여급 종목 하나와 또 중소형급 종목이 8개나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진짜 많다. 네, 기관 수요 예측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들어보면 이번 달까지는 이제 이 기업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추후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IPO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포스뱅크랑 우진엔텍, 현대임스, HB인베스트먼트, 이닉스, 코셈, K웨더, 스튜디오 3익, APR 등이 IPO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와, 약간 들어본 기업도 있지만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도 조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소한 기업 있죠? 네, 그런데도 이게 전부 다 아까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잘 될 가능성도 조금씩 점쳐진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좀 어떤 게 네. 보시는지. 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드라이하게 사심 쫙 빼고 일단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보면 포스뱅크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수요 예측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모레 수요 예측이 끝나는데 이 기업이 조용히다 뭐 이제 외식업계나 프랜차이즈 뭐 네. 이런 외식을 나가면 좀 보이는 요즘 따라 많이 보이는 그런 기계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 뭐 식당을 맥도날드. 가면 네. 키오스크. 네, 맞아요. 네. 요즘에 키오스크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가도 키오스크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그 테이블에서 딱 시키는 이렇게 네, 맞아요. 태블릿에서 딱딱 찍어서 시키는 것도 막 생각이 네, 나고. 진짜 많이 있고 사실 카드 결제 뭐 이런 포스기들 네.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포스뱅크의 그 포스가 네, 흔히 맞습니다. 가게에서 쓰는 그 포스기를 얘기하는. 포스기와 또 키오스크를 제조를 와.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되게 저는 좀 이런 거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고요. 포스와 키오스크 제품을 대형마트나 편의점, 카페 이런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많이 지금 그 납품을 하고 있어서 수익 구조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보면 13,000원에서 15,000원에 설정됐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그래도 1,000억 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아예 소형주는 아니다. 그래도 중형주급은 되니까 좀 이번 달 네. APR 제외하고는 좀 가장 큰 시가총액 규모라서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진엔텍과 현대임스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가 어제부터 이제
촬영일 기준 어제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 곳이나 기관들이 이제 세 곳이나 청약에 들어갔으니 또 이제 경쟁도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우진엠텍은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이에요. 와, 원자력 정말 유망하잖아요. 맞아요. 원자력은 사실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게 지금 전국 10곳의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서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용역이나 뭐 이런 시운전 공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경상 정비나 해체 분야까지 좀 원자력 모든 사이클에 네. 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공모가는 4,300원에서 4,900원이고 예상 시가총액은 조금 40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다지 크진 않지만 요번 1분기에 중소형주가 또 유명하다는 그런 증권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영 기자 관심 많을 것 같은데 현대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실 2008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현물 출자를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인데 뭐 자재 같은 그런 선박 블록이나 선박 내부재 등이 이제 이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희망가는 5,000원에서 6,300억 원 정도 되고 예상 시가총액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초반대.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와, 우지엠텍이나 현대임스나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유망한 원자력이나 네. 조선 이런 걸 좀 유망하면서 네. 앞으로 좀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약간 드네요.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는 딱 그냥 말만 들어도 네, 투자회사 투자 회사. 같잖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좀 눈여겨본 게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좀 투자를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가 꽤 유망하거든요. 분야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HPSP나 바이오 플러스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973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정도의 투자금을 회수했으니 괜찮은 성적표를 보였다. 투자 능력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 희망가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설정됐고 예상 시가총액은 600억 원에서 700억 원대로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이닉스 사실 제가 이닉스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이닉스 네. 약간 느낌 좋아요 저는. 지금 찝어주신 건가요? 네. 네, 이닉스 느낌 좋아요. 근데 지난해 좀 테마주 열풍을 네. 일으켰던 그냥 2차 전지하면 다 올랐잖아요. 솔직히. 네, 2차 전지가 살짝 이게 숟가락만 담가도 네, 단가도 모든 게- 올랐던 기업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인데 이건 2차 전지 부품주인데 또 알짜배기입니다. 와. 그래서 약간 이닉스 다 정말 사진 빼고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2차 전지 주요 부품인 배터리셀 패드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상 시가총액은 8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이고 공모 희망가 범위는 9,200원에서 11,000원으로 설정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이닉스는 좀 이따가 다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셈은 주사전자 현미경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좀 뭔가 이례적인 뭐라 해야 되지? 유니크한 업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처음 들어보는 네. 곳이네요. 근데 희망 복목가 범위는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 전자 현미경 시장 외에도 최근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네. 의료 장비 등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500억 원대라서 뭐 중형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웨더는 들어보셨지 않나요? 네, K웨더는 사실 네. 날씨를 보던 분이라면 한 번쯤 좀 지나가면서 보실 법한 그런 네, 기업인데 맞습니다. 꽤 유명한 민간 네. 기상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IPO를 준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사가 아니었다는 게 저 깜짝 놀랐는데 예, 이번에 IPO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웨더라고 했듯이 날씨 전문 플랫폼 기업이고요. 민간 기상 기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K웨더는 그래도 꽤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현재 4,000개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좀 사업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4,800원에서 5,800원이고 예상 시가총액도 500억 원대. 그냥 중형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그리고 스튜디오 삼익은 홈피니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홈피니싱 가구 관련된 건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처음 이걸 공부하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가구 업체 이런 걸 홈퍼니싱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체 개발 제품들을 좀 유통하는 삼익 가구는 들어보셨잖아요. 삼익 가구는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스튜디오 삼익이잖아요. 그래서 삼익 가구 이런 제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네. 유통망 그런 뭐 온라인 몰 이런 거를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통 기업인데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14,500원에서 16,500원으로 제시를 했고 시가총액은 600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모가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APR 네, 어떤 맞습니다. 곳입니까? 네, APR은 아시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네. 아, 여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왜냐면 이게 메디큐브 뭐 이런 널디 이런 그건 두 개 브랜드는 다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런 곳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뷰티테크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첫 대여급 IPO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막 초반부터 새해 초부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습니다. 1조 원이요? 네. 이게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뭐 AGR을 론칭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희망 본목가 범위가 지금 14만 7천 원 그리고 20만 원으로 설정됐는데 꽤 대여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조억 단위라는 것과 이제 실적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은 널디 이런 거 좀 메디큐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널디가 사실 엄청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옷 브랜드거든요. 이게 IPO를 한다는 거 저도 좀 신기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브랜드를 6개인가 제가 알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우리가 잘 알만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 하고 있지 않나, 트렌드에 맞춰서 좀 감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투자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찝어주신 거를 하나하나 다 투자할 수도 없고 사실 투자가 네, 저 사실 하나하나 다 투자할 예정이긴 한데 전부 잘 되진 않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실 근데 저도 이 질문을 한 4번 넘게 드렸거든요. 근데 자꾸 다 잘 되실 거라고 1분기까지는 다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투자 저는 유도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묻지마 투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IPO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기업이 조금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그 중에서도 한 4가지를 들고 왔는데 아무래도 APR은 일단 빠질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공모가 희망범위 최상단이 2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근데 장외 시장가가 30만 원 후반대를 지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최상단으로 설정돼도 진짜 10만 원 정도는 차익이 조금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제 여쭤봤을 때 공모가 희망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최상단을 벗어나서 공모가가 더 높게 설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이나 뭐 이런 걸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실적 역시 좀 강점인데요. 최근에 좀 실적이 몇 년 새 되게 확 뛰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이나 뷰티,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 등 6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이제 나온 공시 기준,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그리고 280%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40%는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80%가 늘었다는 게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IPO 투자할 때 좀 유심히 보는 게 얘네가 자금 조달을 왜 하냐 뭐 이런 건데 보니까 공모자금을 생산 설비 확보를 위해서 좀 추가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좀 경쟁력이 좀 괜찮은 회사다.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창업자가 공모 때 100억 원대의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네요. 구주 매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1분기까지는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좀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일단 지금 너무 IPO 시장이 단기에 뛰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하시고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이제 갖고 가셔도 되지만 처음에 이제 차익을 보신 후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APR이 일단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닉스 일단 업종부터 기대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부품주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진짜 내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21년부터 실적을 내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2028년까지 약 3,400억 원대의 수주를 이미 따놓은 상황이에요. 이미 그러면 수주고가 조금 많이 쌓여 있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이미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금 역시 제가 아까 자금 조달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용 목적이 시설 자금이랑 연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APR은 구주 매출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량 신주 발행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좀 매력적인 게 재무적 투자자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수관계인이나 최대주주의 몫이 다라는 거예요. 이 지분이. 그러면 조금 최대주주가 이렇게 시장에서 던지는 거 아니면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주주랑 특수관계인은 감사하게도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파시고 싶어도 못 파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6개월 이상 이미 좀 확보가 돼 있다는 점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좀 매력적이게 저는 보고 있고. 6개월 동안 오버행 이슈도 없으니까 6개월 동안 좀 장기적으로 봐도 6개월은 좀 장기적으로 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긴 한데, 6개월 정도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딱히 이렇게 뭔가 오버행 이슈가 크게 있지는 않다. 뭐 안정적이라고까지 제가 장담 못하겠고 오버행 이슈가 크진 않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좀 종합했을 때 실적도 괜찮고 부주 매출도 없는 상황이고 또 성장을 위해 좀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좀 내실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2차 전지 시장에 부품 시장에 좀 더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기업 이름이 딸려 있는. 이거는 제가 이닉스보다는 조금 덜 이제 애정이 가는 현대임스를 좀 이제 들고 와봤는데, 이게 규모가 일단 그래도 꽤 된다는 점에서 사실 규모가 좀 있어야 투자할 맛도 나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증권가에서 현대임스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지금 조선업이 활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활황기를 들어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주 증가세가 되게 두드러지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누적 그 매출이 1,300억 원 이상이 됐다고 하고요. 지난해 3분기겠죠. 그리고 근데 좀 여기선 제가 조금 찜찜했던 부분이 있는데 435억 원을 조달하는데 175억 원이 구주 매출이라서 절반이 좀 구주 매출 좀 이슈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250억 원은 친환경 선박을 위해서 좀 시설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긴 하다. 뭐 전체를 다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주 매출 부분은 조금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공모 IPO 시장에선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IB 관계자의 조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임스도 좀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크다는 점에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포스뱅크도 증권가 언급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단위 기업은 아니지만 좀 업종이 유니크하고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기도 하고 좀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인 것 같고, 지금 미주나 유럽, 아시아, 중동 이런 전 세계 80여 개국에 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정도면 좀 안정적인 수입 기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지난 21년부터 순이익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자금도 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좀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주의할 점도 있잖아요. 모든 게 잘 되면 또 저희가 돈 벌기 좀 너무 쉬우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 그리고 주의할 점이 또 있다면요? IPO 투자를 하실 때 증권신고서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곳에 투자 위험 요소 뭐 이런 거를 각자 써놔야 돼요. 그래서 공시에 항상 해놓는데 그런 투자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기업별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금 조달 목적, 이런 유통 물량 주식수나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도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 결국 기업 가치가 좋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이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 의무 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서 내가 언제 탈출하고 나올지. 그래서 증권 신고서가 조금 글자도 작고 읽기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시간을 한 10분, 15분만 투자해도 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좀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돋보기 모양 이렇게 검색하는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건 정말 주린이 분들을 위한 팁인데, 뭐 자금 조달 목적 이렇게 써놓거나 아니면 실적, 그러니까 뭐 순이익 뭐 이런 걸 쳐서 확인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투자 위험 요소라고 해서 뭐 투자 위험 요소도 뭐 사업 위험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또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청약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기관 수요 예측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주관사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주관사 계좌가 없으면 이제 전날까지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 주관사도 꽤 많아요. 그래서 꼭 전날까지 일반 청약 일정이랑 주관사를 알아놓으시고 들어가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 주관사 계좌를 미리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고사별로 개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일반 청약에 나서는 기업이 HBA 인베스트먼트 아까 그 벤처 캐피탈 네, 그 기업인데 16일부터 17일 다음 주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 들어갑니다. 근데 HBA 인베스트먼트랑 우진엔텍 이 두 기업이 16일부터 17일 날 일반 청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17일부터 18일에는 포스뱅크와 현대임스가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3일에 K웨더가 들어가고요. 23일부터 24일에 이닉스와 코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5일부터 26일 마지막에 스튜디오 3익이 이제 일반 청약에 들어가니까요. 네, 주관사 잘 챙기셔서 지금 대역급 말씀 안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APR. 가장 중요한 APR. 제가 주목하고 있는 APR. APR은 22일부터 26일까지 일단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요. 2월 가장 첫 2월 1일부터 2일에 들어갑니다. 일반 청약에. 네, 그럼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진짜 작년에도 투자 관심 많으셨다면 올해도 IPO를 시작해서 또 투자가 딱 시작부터 잘 되면 또 올 한 해 또 계속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IPO로 투자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